그 형사합의금으로 2억 원 정도를 이제 보상을 받으셨고요. 사기 문제? 네, 되게 무서운데요. 한국 법에 따라서 안 되나 보다 라고 보통 수용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시는데 꼭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MGF 채널에 너무 귀한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환진 변호사님이라고 외국인 분들 관련해서 이런 변호도 많이 활동도 하셔서 우리 MGF 분들이 이렇게 변호 관련한 것들이 궁금한 게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자 이렇게 이환진 변호사님을 초대하게 됐는데요. 네, 변호사님, 우리 그러면은 MGF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저쪽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일의 이환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MGF 채널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외국인 분들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한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여명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외국인 분들을 변호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외국인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네. 저도 이제 재학 시절에 네. 미국으로 교환학생 1년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사실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네. 차를 운전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중고차를 사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네. 보험을 드는 것부터 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제 로스쿨을 진학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의 재판을 네.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판을 참관을 갔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재판에서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지만 네. 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통역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네. 제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 줄까 하는 생각에 한국에 이주하신 외국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에 사시는 외국인 분을 도울 기회가 빨리 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찮게 우간다 국적의 네. 한국 분과 결혼한 친구를 우연찮게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하고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요? 네, 맞습니다. 빨리 만났네요. 네, 정말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네. 그분하고 이제 연락처 교환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몇 달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법원에서 서류를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말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저에게 서류를 전달해 줬는데 네. 사실 그 서류가 이혼 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변호사는 아니었고 네.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 방법을 생각을 해보다가 네. 그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이제 가기를 제가 안내를 해줬는데 네. 실제 현실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친구가 있는 지역의 변호사님을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서 외국인 사건 하시는 변호사님 찾아서 그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외국인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그런 뭔가 종이 한 장만 받아도 네.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거주하는 이 외국인 분들이 법률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해석에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되게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네. 그 경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네. 먼저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네. 요즘에 주변에 법률 전문가나 혹은 한 다리를 더 건너면은 네. 지인분들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의 설명을 받으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사실 한국 분들은 모국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알게 모르게 네. 법과 제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학습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사건 파악이 가능해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분들은 전혀 그게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럼 진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차피 외국에 나가면은 네. 똑같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외국인 분들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봐도 뭔가 외국에서 일이 터졌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당황할 것 같아요. 뭐 당장에 뭐 어디 대사관에 전화를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런 고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 들어오시는 외국인 분들은 보통 이런 한국에서 이런 법적 문제가 생기면은 보통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셔요? 지금 한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은 보통은 그 국가의 커뮤니티 네. 안에서 해결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뭐 LA면은 그렇죠. 코리아타운. 네, 코리아타운이 네. 있는 것처럼 거기 커뮤니티 내에도 어느 정도의 리더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네. 혹은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그 커뮤니티 리더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분들이 한국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건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고 이제 상담을 해주고 도와준다고 했다가 네. 실제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그 제때 시기를 놓쳐서 조금 더 악화되는 경우가 꽤나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대표를 하고 계시지만은 결국에 현지인분들이 아니시니까 네. 또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변호사님 그러면은 사실 그런 외국인분들을 또 변호를 직접 해보시고 하셨으니까 네. 최근에 좀 기억에 나는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외국인분들 사례나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그 보통 외국인 분들이 오시면은 네. 정말 한국 분들도 겪는 일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임대차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지만 사기 문제, 네. 그리고 교통사고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그 출근길에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외국인 분이 사망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형사합의, 네. 가해자 쪽은 형사합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출근길이기 때문에 네. 그 산업재해 보상의 문제가 있고 네. 세 번째로는 민사적으로 가해자 쪽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외국인 분들은 도대체 어떤 전문가를 그쵸. 찾아가야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방금 제가 들어도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외국인 분들이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니까 네. 어떤 식으로 어쨌든 피해를 배상받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건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네. 알기 힘드신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방금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하신 분이 외국인이셨고 네, 뭐 그분의 뭐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 의뢰를 한 경우였나요? 그렇죠. 이제 사망을 하셨으니까 그 망인 대한 상속인이 이제 사건을 의뢰하러 오시는 거죠. 네. 그런 상황도 안타까운데 그걸 또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더 뭔가 상황도 악화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보통은 이제 사망 후에는 사실 너무 경황이 없기 마련이고 네. 그 장례식 이후 등등 네. 정리가 된 후에 이제 전문가를 찾아 나서시는데 네.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어려움이 발생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법률 서비스나 이런 변호사님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려고 할 때 네,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 변호사 비용이 정확한 건지 네, 뭐 이런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께서 보기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한 가지 사실관계이긴 하지만 네. 실제 청구해야 되는 내용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저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어느 정도 저희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기본적인 틀은 있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는 한 가지 사실관계 손해사정사님, 노무사님, 변호사님 이렇게 각각 사건을 수행하게 되면은 네. 훨씬 비용이 크게 든다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형사합의는 어떤 변호사님한테 하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는 그 노무사님한테 네. 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또 다른 변호사님 그리고 그 만약에 망인이 보험을 드셨으면은 네. 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또 손해사정사님한테 가면은 좀 비용이 여러 배로 드는 갈 때마다 비용이 네, 드니까 갈 때마다 새롭게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이현진 변호사님 같은 분한테 이렇게 좀 이런 사건을 맡기면은 그런 분이 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도
그 각 사건별로 네. 위임장을 새로 쓰기는 하지만 네. 결국 저희가 이제 비용을 받는 거는 그 사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했냐가 중요한데 네. 어쨌든 한 가지 사건이잖아요. 네. 한 가지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네. 각각 청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아끼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비용이 낮아지는 확실한 장점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런 법률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셔도 비용적인 문제도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사건은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나요? 네. 먼저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방 가해자 측과 네. 형사 합의가 잘 마무리되어서 그 형사 합의금으로 2억 원 정도를 이제 보상을 받으셨고요. 네. 그래서 황망하신 와중에 저희가 잘 형사 합의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네. 일시불로 받으시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신 걸 택하셔서 월에 수백만 원 정도를 계속 연금으로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장을 접수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잘 그렇게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도 그렇게 마무리가 그래도 잘 되었네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피해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 사실 사망하신 것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쵸. 이제 정신이 없는데 네. 이런 법률적인 문제까지 돌보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에게 모두 맡기시고 제가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 잘 전달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외국인 분들의 또 다른 사례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요즘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많죠. 정말 그런 게 많은데 한국인 분들도 의뢰 정말 많이 하시지만 네. 외국인 분들이 임대차 분쟁을 겪게 되면은 정말 한국이 제도를 더 모르시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또 우리나라는 되게 특별한 경우라고도 하고 그렇죠. 외국인 분들이 근데 끔찍한데요. 그 상상만 해도 뭔가 전세금 떼었다 하면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 네. 보통 이제 전세를 얻어서 한국에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또 못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사실 네. 그 전세 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언제까지 머무실지 네. 사실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임대인에게 빨리 받는 수단으로 네. 가압류 네. 뭐 그런 수단이 있는데 네. 사실 외국인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제도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른 변호사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전세 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죠. 네. 근데 진짜 그런 외국인 분들이 뭔가 한국에 왔다라는 것은 네, 뭐 이렇게 한국의 또 좋은 면을 보고 그쵸. 뭐 K-팝이라든지 네.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네. 좋은 면을 보고 왔는데 전세 보증금 사기 이런 거 당하면은 참 같은 한국인으로서 네. 참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제 너무 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또 우리 좋은 변호사님들 만나서 잘 해결되면 네. 또 거기에 대한 또 좋은 기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그런 이주민분들을 위한 변호가 참 정말 필요한 요즘에 또 한국에 들어오는 이 외국인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많아지고 있죠, 요즘에는. 그걸 진짜 변호사님도 느끼세요? 네, 왜냐면 네. 저도 제가 지금 근무하는 지역이 네. 삼성역 부근인데 네. 예전에는 식당에서는 사실은 외국인 분들이 거의 종업원들이 없으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어느 식당을 가도 외국인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에 공장 단지를 쪽을 방문하더라도 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맞아요, 외국인 맞아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진짜 우리나라 뭐 K-팝, 뭐 K-드라마, K-컬처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진짜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도 정말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고 또 변호사님처럼 그런 외국인 분들을 위한 좀 이렇게 서비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